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 폭풍을 뚫고 달리는 열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함께 만든 KTX 열차라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에서 근무 중인 부국장 아미르 술타노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막을 달리던 그날의 뜨거운 바람이 아직도 제 뺨을 스치는 듯합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제 나라의 철도와 함께 흘러온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제 사무실 한쪽 벽에는 아버지께서 걸어두신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은빛으로 번쩍이는 외국산 열차가 저희 갈색 대지를 가로지르며 달리고 있었죠. 어린 시절에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치 저 열차가 우즈베키스탄을 세계와 이어주는 희망의 실마리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열차가 제게 주는 감정은 벅참보다는 무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빛 열차는 분명 우리나라를 달리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 기술자들은 그 열차의 손끝 하나 제대로 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품은 물론 정비 매뉴얼조차도 기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나면 외국 기술자들을 긴급히 불러야 했고 때로는 그들이 오기 전까지 수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긴 기다림 동안 열차가 멈춰선 채 승객들의 불만이 쌓여가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철도청에 입사할 때부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직접 열차를 고치고 정비하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 땅을 달리는 기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는 타슈켄트 누쿠스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저에게 있어 우리나라 기술의 자립을 위한 첫걸음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고속철 제조사들이 저희 사무실로 몰려들었습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 심지어 과거 저희가 도입했던 스페인 회사까지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국의 열차가 얼마나 빠르고 안전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스페인의 한 담당자는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에 심지어 저희 엔지니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마련하겠다며 저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독일의 대표는 그들의 열차가 진동을 최소화해 승객들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한다며 독일 특유의 엔지니어링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본 팀은 초침 단위로 정시운행이 가능하다는 전설 같은 기록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열차가 세계 최고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열정적인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난 뒤 계약서를 펼쳐볼 때마다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열차는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정작 저희가 진정으로 원했던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모두 한결같이 말을 아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 단계적으로 기술을 전수하겠다. 필요할 때 기술자를 파견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설계 도면이나 핵심 부품의 구조에 대해서는 기업 기밀이라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또다시 제 기술자들이 열차 밖에서 손가락만 빨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다시 그늘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에는 이번에도 결국 우리는 외국 기술자들에게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라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어느 날 한국의 기업에서 온 윤재현 실장이 저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의 대표들을 만났지만 모두 화려한 사진과 말뿐인 약속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윤 실장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대신 그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국장님, 그동안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저희 현실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화려한 광고 사진 대신 사막 한가운데서 열차가 모래 폭풍을 맞으며 테스트 중인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부국장님, 저희는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 이전이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함께하면서 배우고 고치고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진짜로 파트너로 생각해주는구나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또 하나의 질문이 일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정말로 저희가 기술 독립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그 물음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낮 없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누가 저희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저를 잠 못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큼은 제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한 후에야 결정을 내리겠다고요. 그날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의 기업 윤재현 실장과의 미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무실 한켠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에서 가져온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윤 실장이 보여준 사막 모래 폭풍 테스트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저희 우즈베키스탄의 현실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윤 실장은 첫 미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저희는 열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 기술 종속 문제로 힘드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그 부분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화려한 수치나 통계보다도 훨씬 진솔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의 제안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직접 열차의 점검, 정비, 심지어 설계 변경까지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독일과 프랑스, 일본, 그리고 스페인의 제안서들도 검토했습니다. 그들의 열차는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스펙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열차는 3중 댐퍼 구조와 정숙한 실내 소음 설계로 유명했고, 프랑스의 TGV는 시속 320km를 넘어서는 세계 최상 2급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일본의 신칸센은 초침 단위의 정시 운행을 강점으로 내세웠으며, 스페인은 저희가 이미 운용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정서적으로 익숙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같았습니다. 그들 모두 계약 후 기술자 파견, 필요할 때 정비 지원, 설계 도면은 기업 자산이라는 문구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우즈베키스탄의 기술자들이 직접 열차를 고치고 개량하며 배워나가는 데 필요한 정보는 여전히 기밀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건 열차가 아니라 또다시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계약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의 윤 실장은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부국장님께서 직접 공장을 보시고 기술자들과 대화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의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윤 실장은 허름한 회색 양복을 입고 직접 마중을 나와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의 대표들은 화려한 정장을 입고 보좌관과 사진기자까지 대동하며 환영 행사를 준비했는데 윤 실장은 오직 저를 진심으로 맞이하겠다는 태도 하나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곧바로 현대로템의 생산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번쩍거리는 최신형 열차 대신 사막 모래 폭풍 테스트 챔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곳은 실제 사막 기후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열차의 방진 설계와 냉각 시스템, 엔진 안전성을 시험하는 곳입니다. 라는 그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우즈베키스탄의 그 뜨거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 기술자 샤크조드도 동행했는데 그는 기차 하부를 살펴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열차 밑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 한국 기술자들이 그 행동을 제지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한국 측 기술자들은 오히려 샤크조드에게 손전등을 건네주며 이 부분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라며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샤크조드는 그 자리에서 모래 필터가 4겹으로 되어 있는 걸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이건 저희 나라 사막 기후에서 정말 필요한 구조입니다. 스페인 열차의 필터는 하나라서 매번 막혔는데 한국 열차는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준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기술이 열차를 잘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저희 우즈베키스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며 준비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윤 실장이 보여준 유지보수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율비행 드론과 종합검측 장비, 그리고 실시간 점검 시스템까지 포함해 저희 기술자들이 직접 안전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진정한 기술 자립의 기회를 주고 싶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난 뒤 저는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철도위원회 위원장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많은 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한국을 고려하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페인은 검증된 실적과 친환경 첨단 제어 기술, 경사로 주행용 틸팅 시스템까지 이미 현장 경험이 있으니 안전하게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마치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휘몰아치는 그들의 논리 속에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만난 윤 실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화려한 약속보다 손에 묻은 땀으로 저희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독립을 위한 진짜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이제 저희의 미래를 그림자 속에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매일같이 머릿속에서 회의와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각국의 제안서와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속에서 저희 선택이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책임감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서류를 넘기면서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스페인의 제안서를 비교하며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으로 읽어봐도 기술 이전과 현지화를 진심으로 약속한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즈베키스탄 철도위원회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 지역 대표들과 위원들, 그리고 각국의 기술 제안팀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번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열차가 빠르고 멋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발전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스페인을 지지하는 한 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스페인은 이미 10년 넘게 우리나라에서 고속철을 운행해 온 파트너입니다. 정시율 98%, 사막용 틸팅 시스템, 친환경 첨단 제어까지 완벽한 기술을 갖췄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예산도 줄이고 교육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검증된 스페인을 놔두고 한국을 선택하려 하십니까? 그 위원의 말에 일부 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순간 잠시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국에서 윤재현 실장과 기술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저희 기술자들이 직접 기차 밑에 들어가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모래 필터 구조와 방진 설계를 직접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샤크조드가 그 자리에서 필터를 보고 환하게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위원님들, 물론 스페인의 열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프랑스와 독일,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안서에는 우리 기술자들이 직접 열차를 만지고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필요한 순간마다 외국 기술자들을 불러야 하고 정비나 개량조차 기업 기밀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또 한 번 그들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저희가 열차를 직접 만지고 배우고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사막 모래 폭풍 테스트 챔버에서 실험을 보여주며 필터 구조, 엔진 냉각 시스템, 방진 설계까지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기술자들이 직접 기차 밑에 들어가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까지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독일 측 기술자가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저희도 기술자 파견과 정비 지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굳이 낯선 한국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의 말에 몇몇 위원이 다시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낯설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자들이 직접 공장에서 저희 기술자들을 맞이해주며 하나하나 설명해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희와 똑같이 모래와 먼지에 시달리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반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을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의 자존심과도 같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위원장께서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은 자신이 선택한 파트너 나라에 투표해 주십시오.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자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저 역시 떨리는 손으로 투표용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접으며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샤크조드가 무릎 꿇고 기차를 살펴보던 모습, 윤재현 실장이 손수 프레젠테이션을 열어 보이며 열차의 모든 부분을 설명해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사무총장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 한국의 기업 12표, 스페인 4표, 프랑스 2표, 독일 1표, 일본 1표로 한국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벅찬 감격으로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진짜로 스스로의 힘으로 열차를 정비하고 개량하며 달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윤재현 실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부국장님, 앞으로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즈베키스탄의 기술자들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열차를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리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 후배들이 이 철로 위에서 진정한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야겠다고요. 한국의 기업과 계약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 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계약 체결식이 끝나자마자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도착했고 저희는 그들과 함께 본격적인 실무에 돌입했습니다. 한국팀은 사막 환경에서의 실전 운영 노하우까지 전수해주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모든 설계와 유지 보수 매뉴얼을 저희 기술자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열어주었고 복잡한 엔진룸까지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저희 기술자 샤크조드와 한국팀이 함께 모래 폭풍 테스트 챔버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날이었습니다. 샤크조드는 열차의 하부에 몸을 웅크린 채 필터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한국 기술자들은 그 옆에서 손전등을 비춰주며 이 부분은 필터 교체 주기를 조절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는 저희 기술자들이 스스로 열차의 심장을 뜯어보고 직접 개선안을 제시하며 한국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업은 자율비행 드론 점검 시스템까지 함께 도입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기술자들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드론을 띄워 선로 상태를 점검하고 송전탑이나 철교의 구조물 균열 여부까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 기술자를 불러야만 가능했던 작업을 이제 저희 기술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연수를 마친 자이아는 열차 내부 통신 시스템에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까지 동시에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승객 안내 시스템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이아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코드를 수정하며 부국장님, 이제 승객들께서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에게는 저희 우즈베키스탄의 기술 독립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타슈켄트 중앙역 플랫폼에 저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KTX 이음 열차가 도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질녘의 노을빛이 플랫폼을 붉게 물들였고 수많은 시민들이 환호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열차의 은색 외관 위에는 우즈베키스탄 레일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북받쳐 올라오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타슈켄트 부하라 시범 운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온은 섭씨 42도까지 치솟았고 사막 바람은 열차 외관을 모래로 뒤덮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표정으로 열차 출발 버튼이 눌리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곧이어 열차는 천천히 움직이더니 일정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펼쳐진 사막 풍경은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장관이었습니다. 열차 내부는 외부의 거친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을 실내로 불어넣었고 필터 덕분에 모래 먼지는 엔진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샤크조드는 엔진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부국장님, 엔진 온도 정상입니다. 냉각 시스템도 문제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안도와 동시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저희가 우리의 손으로 이 열차를 움직이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열차가 정시에 부하라역에 도착했을 때 승객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열차에서 내리며 플랫폼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옆에서 박수를 쳐주었고 저희 엔지니어들도 함께 박수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 창가에 서서 타슈켄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우즈베키스탄이 드디어 기술 독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기술자들이 밤늦게까지 연구하며 지켜온 땀과 한국의 기술자들이 함께 땀 흘리며 쌓아온 신뢰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더 많은 열차를 들여와야 하고 유지보수 시설도 완비해야 합니다. 샤크조드는 필터의 내구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자이아는 다국어 안내 시스템을 한층 더 개선하겠다며 새벽까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새로운 기술팀을 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길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저는 오늘도 그때의 사막 바람을 떠올립니다. 그 바람 속에서 윤재현 실장과 한국팀이 보여준 헌신. 그리고
저희 기술자들의 땀방울이 겹쳐져 떠오릅니다. 한국은 저희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어준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이제 저희 우즈베키스탄의 철도는 저희의 기술 자립을 상징하는 미래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와 저희 동료들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만든 기차야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사막 위에서 한국과 함께한 기술 독립의 여정을 들으며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사막을 달리는 철로 위에 자립의 꿈을 올려놓았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술과 진심이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네요. 이제 한국의 기술력과 진정성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